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이번 주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진 않아요.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괴로우시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주식에서 수익 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물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올해가 주식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 주식 열풍일 때도, 그때도 사실 수익 난 사람이 없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폭락했을 때도 실제로 계좌에 1년이 지난 후에도 수익이 났던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15년 경험을 가진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사람 중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도 사실 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좀 다른 상황이고 또 주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문화 자체도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사실 기대도 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사실 과정이거든요. 항상 얘기했지만 우상향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굴곡은 있어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중간을 그어봤을 땐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이게 저번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뭐 이게 몰빵을 해야 되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분산 투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 10종목 갖고 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수익이 나냐라고 하지만 저 수익 났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대만 주식 같은 경우가 대만은 소위 말하는 헬을 보여줬습니다. 헬. 보면, 대만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인가 보자면, 이야, 여기는 상한가, 하한가가 10%예요. 근데 오늘 8%가 빠졌었는데, 뭐, 밑꼬리를 달고 올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대만도 사실 한국처럼 주식 열풍이에요. 뭐 전 국민의 뭐 한 반 이상이 더 된다고 하는데 주식 열풍인데 이 대만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산업이 거의 대부분이 IT예요. IT. TSMC를 중심으로 한 그 반도체 위주 IT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폭스콘 이런 데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뭐 껍데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마진은 적지만 IT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 뭐 반도체가 좋을 때는 뭐 한없이 좋다고 하죠. 뭐 4차 산업의 핵심이고 뭐 반도체가 뭐 부족하다. 뭐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는 왔는데 뭐 좀만 안 좋은 뉴스 나오면은 이제 나온 게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TSMC 실적이 좋진 못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그 IT로 편향되어 있었던 이 나라는 주식이 뭐 이렇게 8% 떨어졌으면 모든 주식이 거의 하한가라고 보면 돼요. 완전 대형주나 아니면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방어주 하면 뭐 통신주나 이런 거 있거든요. 평소에 안 가다가 이런 일 생기면은 그냥 보합이거나 멈춰주는 보합은 멈췄다. 아니면 살짝 상승하거나 덜 빠지는 애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하한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기자님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하한가를 갔다. 저런 소리가 납니다. 이틀 연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고 했다가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항상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자가 무언가를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은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구속이 되죠. 뭐 의사가 실수를 했을 경우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뭐 하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간다든지 퇴출이 되죠. 근데 경제학자는 틀려도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경제학자는 틀려도 돼요. 오늘 뭐 좋다고 했다가 내일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는 일반 개인들은 막 실망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하지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게 경제학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거를 조금 그러니까 좀 약간 틀려도 많이 이해해주고 그런 영역이 이 경제예요. 막 그만큼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고 그러니까 뉴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뉴스만 봐서는 안 되고 또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반도체에 막 몰빵해 놓은 사람들은 오늘 대만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은 좋지 않았죠. 당연히 좋지 않았고 그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반도체에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 조선도 있고 뭐 해운 네, 자동차도 있고 해운 쪽도 있고 나름대로 신흥국 중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는 좋아요. 제조업도 괜찮은 편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자님도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가 몇 군데 있죠? 뭐 독일, 예. 뭐 미국 딱 생각나면 뭐 일본 일본, 이탈리아는 이제 명품카 위주, 예, 명품카 위주고 일본 그리고 뭐 한국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놨으면은 반도체에 넣었던 게 오늘 하락하더라도 자동차 주식은 제가 항상 방송 때 강조를 하잖아요. 자동차 주식은 우리나라가 현저한 저평가고 내연기관에서는 별로였지만 내연기관도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어요. 사실 그 일본이 예전에 토요타가 싼 거 위주로 이렇게 나가다가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렉서스를 만들었죠. 그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토요타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가 싼 거만 만든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뭘 출시했죠? 예,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 미국의 점유율 10%가 넘었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작은 나라에 예전에는 뭐 현대도 현다이 해갖고 막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막 일본 거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내보내고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생겼을 때 포드 거 갖고 와서 아마 껍데기만 바꿔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결함인가 그걸로 이제 바로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 미쯔비시 거 갖다가 했었고 뭐 어쨌든 일본 거 갖다가 이제 껍데기를 바꿔서 많이 했었는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에서 점유율 미국이 사실 자동차 시장의 최고잖아요. 거기에서 10% 점유율을 차지했다. 내연기관으로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수출 지표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자주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경제 5개년 계획 때부터 막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도 자 보면은 자동차 주식들, 자동차 섹터를 보면 자동차 보자. 거의 대부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뉴스를 본다고 할 때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요. 뭐 되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동차 주식, 뭐 자동차 부품 주식들 있잖아요. 제가 이 앞 강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PBR, 뭐 PER 했을 때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산 가치로만 평가받느냐? 아니요. PER 계산할 수 있는 이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우린 전기차로 가지도 않고 아직 그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쪽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꼭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안 빠져요. 더 이상 안 빠져요. 1월 달에 이제 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잠깐 올랐을 때 개인들이 영끌해 갖고 들어온 매물이 있다 보니 외국인 매물이 출하되면서 떨어지고 하지만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현대 기아,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만도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뭐 난 자신 있게 추천해요. 이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세게 할 거고 요즘 같은 하락장에도 이게 하락을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락을 방어하지만 상승할 때 이게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작은 부품단을 보실 때 뭐 SL 같은 회사, 뭐 화신, 뭐 현대공업, 그리고 뭐 DIC 뭐 이런 회사들 한번 적어 두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왜 내가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하방을 어떻게 다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거든요. 뭐 DIC 같은 경우 오늘 7% 올랐네. 오, 많이 올랐네. 얘기를 안 했어야 되나?
현대차도 좋죠. 예, 현대차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으면 하락 방어가 안 돼요. 당연히 오늘 같은 날 레포트가 마이너스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리고 상승했을 때 얼만큼 빨리 상승 전환을 하느냐가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또 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빅 이슈가 뭐 SK에서 그 전기차 회사 하나 상장한 게 있죠. SK 아이테크. 이게 뭐 따상이 가느냐, 뭐 따따상이 가느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전 그거 믿지 않았어요. 이게 저번에도 그 형수님 나왔을 때 그 강의할 때 공모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공모주가 그 지금이 경기가 주식시장 상황이 좋고 주식의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로 고평가를 쳐준 상태에서 상장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미 고평가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따상이 간다? 그거는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이었을 때 이런 게 공모주 청약을 하고 이 사람들이 수요 예측을 해갖고 가격을 예측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뭐 상한가를 가든 뭐라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됐던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하이브로 이름 바뀐 빅히트, 그리고 유명했었던 뭐 공모주들 한번 보세요. 상장됐을 때 전부 그날 산 사람들 피봤어요. 물론 그 가격을 회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뭐 몇 달 기다려갖고 그 가격 오는 거 기자님 원하시나요? 이게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 거 그 존버랑 틀리다라고 했잖아요. 예,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런 거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사겠네요. 그리고 장외시장에서 이미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지금 주식시장 이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게 장외시장이에요. 뭐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게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다가 정규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값어치를 봤는데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 뭐 비트코인에도 난리가 나 있고 장외시장, 몬시장 다 지금 개인들 뭐 자산가들이 들어가서 전부 가격을 올려놨어요.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던 게 정규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마시고 그 공모주 청약하는 것도 결국은 증권사 배불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거 증거금 잡아놨다가 이자로만 하루에 그 몇 억씩 벌어요. 왜 걔네들 배불려 주냐고요. 상승장일 때 경기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공모주는 이미 고평가인 상태에서 들어와요. 충분히 기다려도 그 가격에서 잡을 수 있어요. 빅히트 같은 경우도 뭐 20몇만 원 하는데 그 공모주 이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산 사람들 지금 수익 다 좋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저 같으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해서 너무 굳이 내가 몇 억씩 넣어갖고 몇 주 배정도 못 받는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켜본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 뉴스가 SKIT에 80조 몰렸대요. 그 80조를 거기다 넣어놓고 이자로 받은 게 얼마겠어요? 하루하루마다 이자가 나오는데. 또 그런 뉴스 있었고 대만 급락한 거, 뭐 IT에 대해서 문제 있었고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바이오는 이제 개인들이 개인 투자, 초보 투자자가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이오에 되게 좋은 회사 많아요. 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레고캠 바이오 있고, 그 중에 또 막 알아주는 회사가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웅제약에서 이제 지분 투자했고, 한올 한번 볼까? 한올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품질 관리 개선 사과문 올리고, 얘네들은 사과문 올리면 끝이에요. 이게 뭐 책임을 통감한다, 안정성 자료 조작. 이게 바이오 회사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싫어하시잖아요. 공매도가 볼 때 바이오는 당연히 쳐야 되는 분야예요. 아니 이렇게 회계 조작하고 자료 조작하고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한번 임상에서 또 실패했던 회사가 뭐 조금 할 것 같더니 이거 한올바이오 파마 뭐 HLB 뭐 헬릭스미스 이런 회사들 정말 유명했던 회사고 하는데 전부 회계 조작에다가 막 유상증자 해갖고 개인들 돈 갖다가 자기들 막 사옥 차리고 뭐하고 자기들 배불리고 이 개인들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수익 날 수 있는 거 있어요. 물론 바이오에 좋은 회사들까지 제가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그거를 다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저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제가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뭐 삼성바이오나 뭐 이런 건 하셔도 되죠. 뭐 CMO 회사라고 해서 그냥 위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바이오 신약이 아니라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런 거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시더라도 포트에서 10% 안쪽으로만 하세요. 한올바이오까지 이런 뉴스 나오고 G3BNT도 안 좋은 뉴스 나왔었고 멀쩡한 회사가 없어요. 뭐 투자를 하신다면 뭐 제넥신 이런 회사는 저는 좋다고 봐요. 레고캠 바이오 실제로 수출을 했고 실적이 있는 회사들. 제넥신은 1분기에 실적이 나왔어요. 바이오에서 사실 실적 나온 게 좋은 거 아닌 건데 1분기에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130억 엄청난 거거든요. 뭐 EPS 뭐 850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이게 뭐 계속 나와서 1년에 이대로 4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48에 30이 그냥 3,000원만 잡는다고 해도 뭐 PER로 치면 30이면은 바이오에서는 엄청난 저평가인 거예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넥신은 제가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제넥신에 뭐 투자하는 한독이라는 회사 뭐 이런 회사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뭐 한미약품 좋게 보고 근데 여러분이 좀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하셨으면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바이든이랑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북한 이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올랐어. 이거를 아니 현대아산이 이거 장외시장에 있는 거 이 전 방송에 보시면 알겠지만 13,000원대였어요. 14,000원. 오늘 같은 날 7%가 올랐네. 오늘이 5월 12일인가요? 5월 12일 날 급락장이었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도 또 폭락이야. 이거 내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이거 현대아산이 장외시장에 있어요. 근데 HTS 키면 KOTC 시장 딱 치면 나오거든요. 저는 장기 투자를 이거 좋게 봐요.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5% 정도 한번 묻어 두시면 이거 다 좋네. 그 개성공단 관련 주식 뭐 신원. 이거 뭐 언제 이렇게 돌아섰어? 저번에 용평 리조트 말씀드렸잖아요. 좋아. 이거 좋아요. 이야. 단순히 기술적 분석하자면 여러분 이거 용평 리조트 신원 다 좋습니다. 뭐 이미 뭐 정배열로 돌아선 지는 꽤 됐고요. 뭐 저항이 별로 없어요. 매물대 돌파했고 전고점 긴 양봉으로 돌파해서 눌림목을 사실 이게 강한 상승 줄 때 이런 눌림목 주거든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해요. 기간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은 이게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면 기간 조정은 그 가격에서 옆으로 겨요. 그러면서 이평선, 5일 이평선 올라오는 거에 맞춰주면서 상승하는데 오늘 같은 날도 5일선 이하로 땡겼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올려놔서 5일선에 맞춰놨어요. 얘는 가겠다는 거네. 아난티도 그렇고요. 아난티는 금강산에 있는 리조트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면은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위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저항 뭐냐면은 요렇게 된 것들이 이렇게 맞아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역배열,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면은 이거는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이런 게 저항이 돼 버려요. 얘는 이제 반대로 떨어질 때마다 이게 지지, 저항. 이게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요 과정에서 이미 요 시점은 돌파를 했고요. 돌파했어요. 한 달 전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는 이게 다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반대로 이제 지지가 돼요. 바뀌면은. 저항과 지지.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200일선을 돌파를 했고 얘는 매수 들어가도 되겠네요. 분할 매수로 이게 북한이 열리려나? 원래 주식은 항상 선반영합니다. 이게 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도 내가 싫어하는 대선주들 있잖아요. 이게 센 종목이 대통령이 돼요. 항상.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정치자금 갖다 먹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의 대선을 치러본 결과 그대로 움직이길래 뭐 믿고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유튜버는 뭐 개인 내피셜 막 뱉어도 되니까. 이거 북한이 열리려나? 이게 개성공단 관련주인 뭐 인디에프도 바닥에서 돌아섰고 신원 돌아섰고 철도주들 한번 볼까요? 대아티아이가 대장인데 어휴 좋네. 하긴 현대아산이 대장인데 이거는 개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아산 한번 묻어보세요. 이건 묻어보시고 그냥 나는 그냥 거래소에서 단타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 용평 리조트 차트가 지금 가장 좋고 신원 좋습니다. 신원 아난티 좋고 현대엘리베이 현대아산 지분 갖고 있는 대주주 오 좋은데? 그 전부터 올랐더라고요. 현대아산. 이거는 이제 그 건축 붐 때문에 그래요. 뭐 재건축하고 뭐 이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대북주 한번 좀 보시고 이렇게 좋아? 의외인데? 자동차 주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장기로 한번 보시고 대북주는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고요. 또 한번 또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게 전기차 주식은 2차 전지 쪽은 여러분이 그냥 장기로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공매도 세력이 좀 이쪽에 대한 공매도가 사실 이게 헤지펀드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롱숏 전략 걔네들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사서 사는 전략을 취하고 고평가인 거는 숏 때려요. 그래서 파는 건데 그 숏을 때릴 때 공매도를 치기도 하고 이게 뭐 산업별로 치기도 하고 종목별로도 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데 뭐 하이닉스가 고평가라고 하면 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를 치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차입 공매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중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모니터링 얘기했죠. 모니터링 요거 모니터링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좀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앉아 날 써. 날 쓰라고. 뭐 몸값은 참. 잔인하게 잡으실 것 같아요. 난 아마 너무 잡아서 예. 나야말로 트럭에 쳐 죽는 거 아니야? 날 시키든가. 나 뭐 세금 제하고 연봉 한 5억 정도 주면 할 마음이 있는데 5억 주고 쓴 다음에 한 500억 이상의 경제효과 줄 수 있는데 써라 좀. 그러니까 요런 쪽은 아마 공매도 근데 그 공매도의 타겟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실적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을 갖고 올라간 주식들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주식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이게 과연 실적이 안 나오는 건지. 실적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실적을 깔고 지금 주식이 상승하는 거예요. 작년 실적으로 봐도 엄밀히 따지면 고평가가 아니에요. 뭐 단순한 PER로 보지 마시고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줍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줍줍. 한번 다 보시고 나는 이거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 사게. 현대차 제가 산 건 10% 올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현대차에 뭐 우선주들이 있어요. 뭐 의결권은 없는 대신 뭐 이렇게 배당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주식이 있어요. 현대차 현대차 2UB, 3호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UB를 좀 더 좋아합니다. 배당이 500원이라도 더 나와요. EUB가 예. 10% 올랐습니다. 이거 저는 뭐 강력 추천합니다. 현대차 EUB. 그리고 이게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이 차이가 보통 한 70%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나요. 예를 들어서 보통주가 10,000원이면 우선주는 한 7,000원 정도가 보통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통주가 먼저 간 다음에 우선주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선주보다 보통주보다 비싼 우선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시가총액이 작은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22만 7,500원이면 우선주는 30% 할인된다고 하면은 뭐 한 얼마야 되나? 한 14만 원 정도, 한 15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 10만 원 조금 넘.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현대차가 없으신 분들은 현대차 뭐 2유비, 뭐 3유비 상관없이 뭐 담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예, 뭐 기아차의 EV6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제 친구 말로는 뭐 예, 고성능은 뭐 타이칸보다 좋을 수 있나? 포르쉐인데 내 꿈의 차인데. 근데 좋대요. 뭐 근데 이제 배터리 그 수명이 문제겠지만 개선되겠죠, 이런 거는. 뭐 첨가제 쪽, 그래서 배터리 수명 관련된 회사들, 뭐 첨가제 회사들이 요즘에 좀 좋기도 해요. 뭐 LG화학에서 뭐 대주전자 재료에 지분 투자한다라고 해갖고 잠깐 뉴스 나는데 쭉 빠졌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공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려주셨죠. 그러니까 개인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시간에서 우리가 유리합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왜냐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조금만 떨어져도 심할서 써야 되고 아니면은 막 보직 변경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좀만 떨어져도 손절해야 되고 조금만 올라도 이익 실현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투자자를 이기려면 이게 개인이 장기 투자나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투자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뭐 금리가 올랐나, 10년물 국채가 올랐나 확인해야 되고, 미국 봐야 되고, 이제는 왜 떨어졌나 보면 대만 찾아요. 중국 상해는 올랐는데? 왜 우린 떨어졌지? 야, 대만이 떨어졌네. 이거 일일이 다 하면 어떻게 투자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만 계속 본다고 하면 이미 다 팔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팔았어야 돼요. 이거 뭐 쌍봉 맞고 막 고점을 몇 번 맞았으니 근데 이 기술적 분석만 했을 경우 웃긴 게 3일 전에 전고점 3개의 고점을 맞은 거를 전일 종가상으로 이렇게 세게 양봉을 맞고 떨어졌으면은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했는데? 그러면 뭐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또 핑계를 대겠죠? 그러면 어제 빠졌을 경우 전일 종가에서 밑꼬리를 살짝 달았으니까 오늘 올랐어야 되는데 또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술적 분석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인 거고 하나하나 다 찾다 보면은 투자할 수가 없어요. 병 걸려요. 이 심신미약 너무 힘들어. 그리고 뉴스만 보면은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는 코스피 내년 3,800 간다. 말은 다 하지. 이거 보고 투자했는데 오늘 빠져봐요. 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계속 보시는데 공부하라고 하는 게 하루 종일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너무 투자에도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 기술적 분석은 보조지표.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투자를 하려는 내 마음가짐과 그 기본적인 분석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매일매일 수시로 변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 또 뭐 또 한번 보자면 뭐 코인은 저는 뭐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뭐 잡코인들 말고요. 뭐 잘 빠지질 않네요. 생각보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산의 10%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자신 있고 전문가인 분들은 하셔도 되죠. 근데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가 아닌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한 10% 정도 그냥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나도 코인 한번 볼까 갑자기? 근데 뭐가 있나? 질문이 있는데 예. 코인은 화폐로서 앞으로 화폐로서는 기능을 못하겠지만 그럼 이건 뭐로 봐야 돼요? 상품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네. 저는 화폐로서 가치도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 정도 저는 근데 뭐 이게 무슨 뭐 페이코인도 뭐 산다고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저기 그
일론 머스크의 미래를 지금 빌 게이츠가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하죠. 저는 도지코인이며 보며 그분의 영향력을 알겠는데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고 천민자본주의의 표상 넌 그런 놈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욕하면 안 되잖아.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저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하고 장사하는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지 대단한 사업가인 건 인정하지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기라고 했다가 무슨 달 여행 가는데 이걸 쓰나 투표한다 그러고 화폐 기능도 있을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코인은 대장주가 이더리움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코인 하는 사람한테. 왜냐면 가장 덜 빠졌고요. 지금 상승세를 봤을 때도 얘는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대장이었는데 네. 물론 지금도 대장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코인을 이끌어가는 시세를 이끌어가는 대장은 이더리움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이걸 정확히 봐도 뭔지 모르겠고 용어도 어렵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게 흐름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 대장 같아요. 움직이고 있는 게 덜 빠진 거 그리고 또 괜찮다고 보는 게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 사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 제일 덜 빠졌다. 그리고 제페토랑 최근에 샌드박스라는 회사랑 연합한 그것도 코인이 있잖아요. 코인이 이게 완벽하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이렇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을 걔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그러나.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다라고 하는 논하는 시점은 지난 것 같아요. 사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100%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인생 한방 모험할래라고 하면은 할 말 없죠. 근데 망했다고 징징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또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이거 나만 알고 싶고 우리 기자님하고 한 달 됐나요? 한 달 더 됐죠? 밤새서. 네, 밤새서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고 내 지인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말이 나오네. 그 어스2라고 있거든요.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이런 건데,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성장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어제같이 미국에서 급락했던 장에도 로블록스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갖고, 어제 많이 올랐죠. 로블록스가 얼마큼 올랐지? 어제 같은 날 무슨 20몇 %가 올랐네요. 로블록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공부해 보시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실적보다 이쪽에 대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이용자 수가 늘고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는다라는 게 이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 수가 는다는 게 사실 그게 돈이거든요. 최고죠. 그러니까 쿠팡이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면서 그렇게 회원 수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해서 100조의 값어치를 받는 건데 100조? 쿠팡이 100조인데 로블록스가 48조다? 글쎄 얘는 480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투자를 하실 거면 로블록스 꼭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1위 회사가 있어요. 다니머 사이언티픽 이 회사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쪽 공부해. 아마 조만간 저 바이오 플라스틱 이쪽
회사 CEO 분을 한번 초대해서 같이 방송을 해서 이 친환경과 이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 볼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이 회사 다니머 사이언티픽 이 회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스2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거를 뭐 너무 요즘에 또 많이 다뤄지니까 여러분들 이쪽 한번 보시고 뭐 혹자는 이게 뭐 제2의 뭐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뭐 가능한 얘기 같아요. 가능한 얘기 같은 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스2 상황이 한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3만 원인데 앞으로 좋대 뭐 어쩌대 막 이런저런 애매한 얘기했는데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느낌 정도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봉이 김선달이죠. 뭐 구글 지도 하나 갖다 놓고 블록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블록 하나당 30평이거든요. 그걸 0.1에 뭐 판매를 했는데 뭐 얼마? 우리나라 지금 20달러 넘었죠? 예. 20달러면은 0.1이었던 게 20달러면 몇 배야? 200배인가요? 200배. 와, 200배 올랐습니다. 말이 되나 싶은 게 요즘이죠. 예. 한번 보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봉이 김건달로 활동. 여기 보면은 뭐 다음에 이거 뭐 매매하는 법도 좀 한번 알려드릴까? 이게 회원 가입도 영어라 저는 약해서 새벽에 기자님 집에 못 가게 하고 여기 와서 밤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뭐 재미로 해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좀 그런데 근데 재미로 시작하는 게 거의 다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건 한번 이거는 그냥 한번 자산의 한 5%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산의 5% 내가 여윳돈이 1억이 있어 하면 한 500? 왜냐면 500을 잃었을 때 그 나머지 자산으로 아니면은 내 노동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돈, 요 정도만 한번 보시고 이게 뭐 여기서 뭐 메가시티를 하네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몇 개 나와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이 다 맞다고 보지 않아요. 메타버스가 꼭 게임에서 멈추진 않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요즘에 하는 무슨 드라마 뭐 박보영 나오는 거 보니까 맨 놈에 이렇게 귀신 타령들인지 뭐만 하면 막 저승사자 찾아오고 뭐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야는 안 좋아하는데 예. 우리가 문을 딱 열었는데 우울해. 그러면은 딱 쳤을 때 이게 바닷가 해변으로 바뀔 수 있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드라마나 뭐든 영화나 이런 거는 앞으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막 저승사자가 와서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커피 한 잔을 딱 먹는데 난 여기 누웠어. 그러니까 뭐 VR, IR 기기, 뭐 VR 기기를 딱 끼고 커피를 먹지만 딱 눌렀을 때 여기가 뭐 카리브 해변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겨요. 네. 근데 막 불편하지 않냐, 무겁지 않냐,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야. 이제 렌즈도 나온대요. 뭐 안경도 이미 나왔고요. 네, 나왔죠. 그거 사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는 기자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도 좀 하고. 오큘러스는 거의 신세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오큘러스 개발자 중에 하나가 어스2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어스2 한번 지금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거지만 다음에 이거 한번 기사님하고 이거 땅 사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재밌어요. 막 구글 어스인가? 이게 구글 어스를 해갖고 막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서 네, 재밌죠.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돈 하지 마시고 저는 5%만 딱 하고 멈췄어요. 예. 딱 사고 싶은 거. 계속 신규 나라 오픈하고 그때 사면은 땅이 저렴해요. 지금 중동 쪽에 몇 개 좀 열려야 되는데 그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저는 이스라엘을 적극 공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 성묘 교회 노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그 예수님 그 교회 골고다 온다. 거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거긴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기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안에서 뭐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뭐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예배도 나중에 거기서 할 수 있을걸요? 저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죠. 그러면은 또 막 저기 어디 네팔 같은데 뭐 이게 절 이런 데는 또 불자들이 들어가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불상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예배도 여기서 충분히 드린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석굴암 사는 석굴암에 들어가서 그렇죠. 나는 해변을 좀 많이 사놨어요. 해변. 나중에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얼마나 좋아요. 기자님하고 여기서 방송도 한번 하고. 히말라야도 사놨어. 거긴 추울 것 같아요. 근데 VR 입으면 추우려나? 그것까지 기술이 또 모르는 거예요. 뭐 입으면 슈트도 있다고 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예, 온도 촉감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저는 이쪽 한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우린 사실 즐기는 자 못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투자를 해서 즐긴다? 저는 사실 주식을 즐기면서 해요. 왜냐면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게 상승을 했을 때 그 희열, 그거 근데 나는 그 어떠한 게임보다 주는 즐거움이 난 더 크거든요. 근데 게임처럼 한다고 해서 내용 없는 거 사갖고 오르면 저는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지적 노동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찾았을 때 그렇지라는 걸 해야지. 막 무슨 뭐 룰렛 게임처럼 빵은 살았어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선물 하시는 분. 선물 옵션은 그런 분들은 선물 하시는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은 코인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또 제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을 봤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좀 많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이거 답글 다는 걸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물론 이렇게 댓글 테러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선물 옵션 배운 사람이고 무슨 어디 대표구만. 전무네 전무하다. 전무.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감사해서 이게 막 보니까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정정글님. 나도 누군지 아는데. 이 친구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좀 올라가면 군폭을 터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군대 후임 같은데. 그리고 우리 요즘에 댓글 안 다시는 우리 샘물야채 사장님. 주식이 실패하셨나? 아니 저번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 친구가.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야채 사장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님이 다르셨어. 우리 아빠. 아빠 사랑해요. 나 진짜 우리 아빠 존경합니다. 정말 힘들게 사셨고 고생하셨고 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아버님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기자님도 그렇죠. 정말 존경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내셨는지.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부모님은 뭐 이렇게 뭐 준 것도 아니요. 너무 준 게 많아요.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패기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베풀고 저희 아버님 항상 베푸셨거든요. 본인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좀 아빠 얻어먹어 너무 사주지 마. 고생 많이 하셔서 아버님이 또 댓글 달아주셔갖고 또 마음이 정말 나이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버님하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아버님 얘기하면은 또 막 짠하고 막 눈물 나고 어머니 얘기하면 그러고 저희 엄마 아빠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표현 못 하시죠 기자님도? 힘들죠. 하지만 상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뭐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죠. 아마 부모님이 항상 그래요. 야, 내가 해준 게 없고, 근데 해줬으면 난 인간 쓰레기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열심히 사시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모든 게 다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 여기 댓글 다셨네. 장모님 사랑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또 좀 울컥하네. 감사하죠. 정말 부모님들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무게감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그 유혹이 많은데 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사실 가풍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되게 부모님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이분 누군지 난 너무 궁금해. 호이개인? 이개인? 호이개인. 이개인을 좋아하시는 팬님인가? 전 이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 지인인가? 뭐 지인들이 댓글을 사실 처음에 많이 달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게 부끄러워서 얘기도 많이 안 했지만 이분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 감사하고 뭐 이분이 랩지노미스 얘기도 하셨고 이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제나성 이분은 왠지 지인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 윤성민님, 유튜브 주식 강의 좀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인 같은데 난 이름을 모르는데 뭐 이게 립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지님 매번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이거 감동인데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팬입니다. 팬 아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고 15년 전부터 팬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 팬 아닐 텐데. 팬입니다. 히히.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댓글 다신 분들 좀 아트 앤 프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춤추는 고맙지. 나도 누군지 알지. 군대 후임. 이 친구가 그 군대에 왔는데 나보다 한 몇 개월 후임, 한 8개월 후임인가? 누구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H.O.T 강타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군대에서 금기시되는 남자 아이돌 얘기를 해갖고 근데 제가 또 연영가 아닙니까? 이 친구에게 강타 노래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화포에서 H.O.T 노래를 부르게 해주고 네. 실제로 좀 강타를 닮았는데 광대뼈가 좀 커서 제가 광타라고 광타 너 아직 춤추는 유튜브 하더라야 나도 응원한다 멋있어. 그리고 또 이 친구 제가 또 다단계 할 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여기 또 조정현 우리 감독님 스승님이죠. 두사부일체 우리 스승님 제가 저보다 어린 동생분이지만 스승님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윤미 우리 캐나다 친구 너야말로 화이팅. 난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느리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고 황순원 소설가 비리라는 군대 후임이에요. 볼살이 없어서 제가 이 친구가 2달 후임인데 제가 데리고 타령을 한번 얘기해도 되나? 제가 이등병 때 별명이 이등병장이었습니다. 이등병이 이등병을 데리고 근무지를 이탈했었던. 그래서 이 친구랑 상당히 친했어요. 정말 동생처럼 잘 따르던 이 친구의 한 달 후임이 우리 샘물야채. 김태연 사랑하는 후배. 잘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또 언급은 또 몇 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 호이게이님. 또 있어. 임설이님. 방송 한번 나와주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오, 네. 어떤 분이세요? 형수님의 언니. 우리 아주 조회수를 올려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형수님. 100원만 형님의 100원만 형님의 형수님. 제가 얼굴만 뵀습니다. 아주 제가 얼굴만 뵀습니다. 100원만 형님의 형수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진취적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진희님이 두 분이네. 이분은 제가 볼 때 초보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런 분은 제가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거 충분히 해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된 이진희? 이 사람은 내가 알겠네. 아주 해맑은 우리 진희. 아, 호이게이님이 여기 세진중공업 얘기 달아주셨구나. 예, 세진중공업. 예, 이게 원래 조선업이 예전에 2007년도에 태양광 풍력 열풍 불었을 때 조선업 기자재 쪽이 풍력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하고 태양광하고 비슷해요. 태양광 전지 만드는 거랑. 그래서 반도체 쪽 회사가 태양광 쪽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고, 풍력은 타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강관이라는 거 있고, 뭐 타워 설치하고 뭐 블레이드, 뭐 결국 다 그게 풍력 기자재하고 조선업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두 가지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뭐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삼강 M&T 뭐 이런 회사들, 네, 그건 다 조선업 쪽에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쪽은 보시면 되고, 또 제가 또 댓글을 다 안 봐서 너무 아는 분이라 이거 좀 이제 제가 댓글 열심히 달 테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좀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댓글 읽기 하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상담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TV 나오는 줄 아나 봐. 뭐 어떻게 보면 맞죠. 네. 이걸로라도 부모님 뭐 얼굴, 뭐 자식 얼굴 본다고 뭐 하는데 5월이라 그런가 좀 부모님에게 또 한 번 감사하네요. 네. 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월은 뭐가 많네. 어린이날. 우리 조카에게도 자랑스러운 큰아빠가 되기 위해, 우리 조카에게도 나중에 주식을 선물하고 주식을 가르치는, 사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스승의 날도 다가오네. 그렇죠. 스승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조 감독님. 스승님이니까 참 좋은 스승이 돼야죠. 그렇죠.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되는. 그렇죠. 네. 제가 또 뭐 주식 스승이 되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만 다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야 이게 다 경험이 되고, 그냥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고, 하루하루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게 매일매일 뭐가 생기거든요. 경제라는 게 막 발작을 잘해요. 뉴스에 너무.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시고 여윳돈으로 하시고, 끝까지 같이 하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하는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